자, 제4절 범죄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첫 번째로 범죄를 볼 텐데요. 자, 1번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 형법 시간에 배운 것과 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형식적 의미의 범죄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범죄 행위를 규정된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에서 구성요건 배우죠. 그래서 범죄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 즉 절도,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 등을 말하고 형식적 의미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 개념을 통해서 범죄인지 아닌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법률이 없으면 범죄는 없고 형벌도 없다. 많이 봤죠? 죄형 법정주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된 것이 형식적 의미 범죄 개념이고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 해석하는 데도 아주 용이하죠. 그래서 형법 해석과 보장적 기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이 됩니다. 자, 법에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됐죠. 법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법과 일본법, 중국법, 미국법, 영국, 그렇죠? 영미법, 독일, 프랑스법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이 형식 의미 범죄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형식적에 의할 경우에 입법적 지체 현상으로 인해서 이 법적 허점이 야기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질적을 합니다. 자, 법 규정과는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유해하냐, 법익을 침해했느냐라는 이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하고 이것이 이제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하나의 기준점이 이 실질적 의미로 잡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유해성과 법익 침해성 등등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는 거예요. 어쨌든 유해성과 침해성 관련해서 범죄와 비범죄화 기준이 된다는 것이 이제 실질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범죄와 비범죄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정책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것이 법으로 반영된 것이 이제 형식적이 되는 것이고요. 역시 실질적도요. 형식적과 마찬가지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합니다. 상대성, 가변성이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기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주도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 것이 이제 개별 현상으로서의 범죄와 집단 현상으로서의 범죄가 있는데 이 모두 다 기출 나와 있죠? 모두 다 범죄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뭐 범죄학이라 써놨지만 형사정책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개별 현상, 집단 현상 모두 다 연구 대상이 된다. 그쵸? 밑에도 집단 현상으로서의 범죄는 사회 병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범죄학의 연구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연구 대상이 됩니다. 틀렸네. 올라갑니다. 자, 개별 현상이 있고 집단 현상이 있다 했습니다. 개별 현상은 개인에 의한 범행을 의미하고 뭐 집단으로서의 범죄는 집단으로서의 범죄를 의미하겠죠. 자, 개별 현상은 개인적 병리 현상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저 뒤에서 배울 겁니다. 생물학적, 심리학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집단 현상으로서의 범죄는 사회학적 연구 방법으로서 접근하면 됩니다. 이 모두 다 범죄학이든 형사정책학이든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로 볼 것이 절대적 범죄, 상대적 범죄입니다. 절대적 범죄는 자연범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상대적 범죄는 법정범이라고도 불려요. 왜 법정범이라고 하는지는 잠시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절대적 범죄란 시공을 초월해요. 시공을 초월해요. 그래서 형법의 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만 갖고서 반윤리성, 반사회성으로 인해 비난받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이의 대표적인 것이 살인, 강도나 강간이야.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도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도 살인, 강도나 강간을 처벌하지 않는 국가는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살인이나 강도, 강간은 옛날에 우리 고조선 시대에도 있었어. 거기는 절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절도적 범죄라고도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고, 가로팔로는 이 절도적 범죄를
자연범이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절대적 범죄에 대한 비판점은 뭐냐면 오늘날은 일정한 법질서 체계를 떠나서는 이런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런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참고로 봐두시고요. 상대적 갈게요. 상대적은 시간, 장소를 제약을 받아요.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이 범죄를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와 관련해서만 정의될 수 있는 범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 국가에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된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법질서,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와 관련됐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시간,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나라는 처벌하지만 어느 나라는 처벌하지 않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간통이야. 낙태, 성매매. 간통죄 처벌하는 국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간통죄 위헌 결정 받았기 때문에 형법 조문에서 삭제됐지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릴 때 전 세계에 있는 국가를 다 조사해봤어. 처벌하는 국가도 있고 안 하는 국가도 있고. 낙태도 마찬가지고요. 성매매 마찬가지입니다. 성매매 합법화하는 국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과 장소 제약을 받는 것이 이제 상대적 범죄다. 우리나라도 뭐 과거 조선시대에는 처벌되지 않았던 것이 오늘날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낙태, 지금 낙태도 마찬가지죠. 낙태도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언제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 국회가 관심이 없는가 봐. 지금 당파 싸움이나 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문화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이것이 상대적 범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기출 가보죠. 자, 자연적 범죄 개념은 시공을 초월하여 인정되는 범죄 행위다. 그리고 형법상 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만 갖고서 반윤리성, 반사회성을 따진다. 이것이 자연적이다 하는 개념은 맞는 말이죠. 다음 페이지 일탈 행위를 갑니다. 자, 뭘 갖고 일탈이라 부를까? 이거예요. 자, 밑에 개념 나와 있네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가 있고 모범적 행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탈이다 라는 겁니다. 또 특정 사회의 집단적 규범, 행동규칙에 위반되는 것을 일탈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 여러 가지 개념은 많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기출된 적이 있다. 자, 낙인 이론인데요. 낙인 이론은 저 뒤에서 따로 배웁니다. 워낙 배울 게 많기 때문에 낙인 이론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행위에 대하여 사회가 비난과 불인정의 반응을 보일 때, 그쵸? 어떤 행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절도나 강도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비난하고 불인정해주죠.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깜빵 갔다 나오죠. 그러면 꼬리표가 붙잖아요. 꼬리표가 붙으면 사회인들이 그 깜빵 갔다 온 사람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치? 아, 쟤는 깜빵 갔다 온 애야. 쟤 위험한 놈이야. 쟤 언제 뒤통수 칠 줄 몰라.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꺼리잖아요. 접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요 반응이 바로 뭐다? 일탈. 요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 그걸 일탈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어떤 행위도 일탈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내가 삐딱하게 나가는 거야. 삐딱하게. 적응하려도 적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소매치기 하고 또 범죄 행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낙인 뒤로는 일탈을 이렇게 정의하더라. 반응을 보이냐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범위를 볼게요. 자, 일탈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보다도 범위가 아주 넓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모든 규범에 대한 침해가 일탈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형법상의 범죄보다는 범위가 넓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만큼이 일탈이다 치면 형법상의 범죄는
작은 거야. 요거보다 작죠. 요만큼 해당하겠지. 그래서 요것이 이제 형법상의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범죄보다 더 넓다. 넓은 개념이고, 그리고 가운데 이 부분은 겹치죠. 겹칩니다. 이 범죄 안에는 뭐예요? 이 범죄 안에는 뭐도 있는 거예요? 일탈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무단결석, 가출, 자살기도, 성매매, 뭐 이건 형법상의 범죄가 될 수도 있죠. 음란물, 규칙 위반, 불손, 뭐 규범에 지나치게 순응하는 것도 뭐 일탈로 볼 수도 있겠네요. 어느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탈로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형법상의 범죄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가봅니다. 범죄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일탈의 개념은 형법상의 범죄보다도 넓지. 법규범은 사회규범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일탈이 범죄가 되진 않는다. 그쵸? 범죄보다 넓다 했기 때문에요. 낙인 이론가들은 일탈을 정의할 때 반응을 중시한다. 반응 중시해요. 자, 비범죄화 정책을 수립할 때 일탈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안 돼요. 자, 일탈은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된다? 알코올 중독, 자살 등등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쵸? 넓으니까요, 범위가. 밑에도 마찬가지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알코올 중독 등이 포함되고 형식적 의미 범죄는 그치? 일탈로 해당한다? 포함된다니까요. 포함된다. 그 밑에 일탈의 범주 안에는 범죄가 포함된다니까. 그치? 포함되기 때문에 이 범죄가 바로 형식 의미 범죄입니다. 포함되지만 범죄의 범주 안에 일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 사회에서 일탈은 다른 사회에서도 일탈이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 볼 것이 피해자 없는 범죄. 요걸 볼게요. 앞에서 이 암수 범죄할 때 약간 설명드렸는데,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위험성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요 마약, 요 성매매, 도박, 간통, 동성애, 동의낙태 이런 것들이 피해자 없는 범죄로 흔히 거론되는 것들이에요. 아니, 마약 복용이 피해자가 없다고? 그렇잖아. 도박이 피해자가 없어? 도박 잃은 사람은 피해가 없겠지만 도박해서 잃은 사람은 피해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의구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해자 없는 범죄 관련해서 약간의 관심을 가진 때가 요 낙인 이론가들입니다.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 요것은 이 낙인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거야. 상호작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요 반응 때문에 그래, 반응. 이게 반응. 일반 사람들이 깜빵 갔다 나온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니까 나는 그 반응에 멈칫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적응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또 다른 일탈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요 낙인 상징적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다? 낙인 이론가들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낙인 이론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린다 그랬습니다. 특히 요 피해자 없는 범죄가 낙인 이론가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게 된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이 시간에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특징. 자, 피해자 없는 범죄는 동의에 의한 범죄이거나 대립구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크게 이거지. 주고받는 거. 마약 주고받는 거. 성매매 주고받죠? 도박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간통 뭐 내 혼자 하나?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 그치? 서로 좋아서 하는 건데.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동의에 의한 범죄나 대립구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공공범죄 뭐 등등 이런 범죄라는 특징이 있어요.
공공법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매매라든지 도박 같은 경우, 간통 같은 경우가 이제 공공법익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암수로도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없는데 굳이 처벌해야 되느냐. 그래서 비범죄화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기도 하는 것들이 이제 요 피해자 없는 범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출갑니다. 피해자 없는 범죄는 연구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됩니다. 마약, 매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맞습니다.